약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것을 숙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숙식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상제가 뭐있죠? 약제가 그죠? 평이산이라는 거죠. 평이산.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소화제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이산입니다. 창출, 진피, 후박, 감초라는 그 네 가지 약만 써서 우리가 소화를 숙식을 없앤다라는 겁니다. 숙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이 안에서 잠을 잔다. 소화되지 못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다. 그 잠자는 것을 우리가 깨쳐서 풀어 헤쳐서 소화를 시켜서 밑으로 배설시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숙식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 뭐였죠? 자꾸 입에서 구취가 납니다. 음식이 상한 냄새가 입으로 자꾸 위로 올라와서 역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를 닦아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올라옵니까? 이에서 잇몸이나 이가 상해도 사람들이 그 구취가 납니다. 맞죠? 담배 많이 피우신 분들도 구취가 나죠. 그런 거는 잇몸이 그러면 건강해지고 이가 건강해지면 구취는 당연히 사라지죠. 근데 이 숙식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부터 위로 그 기운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양치질하고 와서 옆에서 얘기하고 아무리 입에다 뭔가를 각을 하고 와서 말을 해도 무슨 냄새가 난다? 자, 악취가 난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 악취라는 것은 음식이 썩었을 때 나는 그런 냄새들이 자꾸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평이산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또 간혹 가다가 영신환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영신환. 네, 평이산. 영신환 이게 조금 복잡한데 약이 이제 이 평이산하고 달리 영신환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영신환 제가 방제를 하나 불러드린다면 영신환은 건이 소화제로서 식욕분이나 소화가 안 되거나 헛배가 부를 때 사용될 수 있는 약제입니다. 산사라는 것은 산사 550, 창출 225, 감초 170, 향부자, 목향, 곽향, 진피, 그 다음에 육계, 백, 그 다음에 대황, 50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잘 아는 우리가 박하향 같은 것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화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약재를 보니까 산사, 창출, 감초, 향부자, 목향, 곽향, 진피, 육계, 대황 이 얘기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응? 향사, 평이산 얘기 들어봤나요? 그렇죠? 평이산에다가 나중에 오늘 공부하겠지만 평이산에다가 뭘 넣죠? 향사, 평이산은 목향, 곽향, 지실, 향부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목향, 곽향, 지실, 향부자.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따 한번 생각해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평이산에다가 이 5가지, 이 목향, 곽향, 지실, 향부자 정도 넣으면 그 유명한 향사평이산입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이 접하는 것, 평이산은 숙식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 중점을 둔다면 향사평이산은 건이 소화제, 그 다음에
기의 문제까지 기가 막힌 것을 풀어 헤치는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곽향이 들어갔다는 것은 표와 리를 동시에 경치하겠다라는 말도 곽향 자체가 땀을 내게 하는 성질도 갖고 있고 기의 순환도 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약 중에 하나인 거죠. 거미수화제도 곽향 들어갔었어요? 네? 거미수화제가 끓을 때도 예예, 곽향이 들어갔습니다. 베개야? 예? 베개. 네. 자, 그래서 적체라는 것은 소화불량증이라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음식이 위 완자입니다. 이게 복부 완자인데 위안에 정취하여 기체 불행하는 것. 기체 불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기가 체했다는 거죠.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져 있다. 자, 위가 이렇게 위 안에서 기가 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져 있다라는 말이 기체 불행이라는 거죠. 기체 불행이라는 것은 오행의 기운을 지금 뽑아내지 못하는 상태, 순환이 아래 위로 되지 않고 좌우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부를 따지면 선생님들이 이 복부, 배꼽을 기준으로 이 명치끝과 같이 따지면 어떻죠? 상완, 중완, 하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체가 되는 것은 왜 적체가 되겠느냐? 기의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음식이 숙식이 생긴다는 것도 뭐다? 기의 순환이 되지 않아서 문제다. 그 안에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의 순환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체라는 것은 쌓여서 막히는 증상을 얘기하고 있다. 소화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위를 따져보면 위의 문제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위는 소화, hl기와 탁기를 분해하는 죽상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지만 우리가 선생님들이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위에서 이 위보다 더 아래에 있는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콩팥의 기죠. 명문화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명문. 이 명문화라는 것이 우리 몸에 소화를 시키는 가장 기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위에서 오행의 기운을 뽑아낸다고 한다면 목과 토금수라는 기운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도 5개의 장기가 목화 토금수라는 간신 비폐신이라는 장기가 거기서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 화의 작용, 목의 작용, 그 다음에 폐의 작용 다 작용하는데 그 화의 작용이 뭐냐면 명문화의 작용입니다. 명문화라는 그 불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익히지 못하고 우리가 불이 없으면 음식을 익히지 못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생쌀을 먹는다면 그것이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뭐 그 안에 조사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청기를 만드는 가장 근본이 쌀인데 그 쌀을 어떻게 먹어야 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익혀서 먹어요. 만약에 생쌀을 먹어서 선생님이 전기를 만들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씹어 먹어야죠. 우리는 익혀서 먹음으로써 전기를 만들어낸다. 쌀. 가장 우리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칠충문의 개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칠충문을 통해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칠충문에 개합이 있습니다. 개자는 우리가 개자 연다는 것은 누가 열죠? 우리 5장 중에 칠충문에 개합해서 여는 것, 그죠? 우리 몸에서 모든 것에 여는 것은 누가? 간이죠. 간이 열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뭐든지 닫는다. 이게 다들 합자죠. 닫는 것은 누가 닫는다?
신이 그죠? 신이 이 두 가지가 서로 기항작용에 의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단다. 그래서 우리가 칠충문이라는 것은 7개의 문이 있다. 이 충자가 뭐냐면 부딪힐 충자입니다. 칠충문 할 때 칠이라는 것은 7개 우리 몸에서 부딪히는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딪히는 것.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 좌측에 보면 자 우리 몸에서 7개 문 중에 2개는 수의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기준점이 있는 큰 문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북문, 유문, 남문, 백문 그 4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고 싶다고 여는 거고 내가 닫고 싶다고 닫아지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내가 지금 단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음식이 아주 서서히 내려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한 열흘 정도로 나눠서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럼 영양이 일주일마다 내려간다면 우리가 소화시켜서 내려간다면 좋을 텐데 우리 몸에서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입에서 반찬을 골라 먹는 것도 눈으로 보는 반찬을 골라 먹는 건 선생님들이 골라 먹을 수 있어요. 똑같은 나물, 콩나물 있고 그 다음에 시금치 나물 있다면 나는 콩나물 먹을 거냐 시금치 먹을 거냐 그 선생님들이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씹는 것도 내가 10번 씹을 거냐 20번 씹을 거냐 삼키는 것도 선생님들이 그냥 삼키지 않고 뱉어버릴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삼켜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뭐다?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소화돼서 내려가는 것까지 분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분문부터 그 다음에 유문, 그 다음에 남문, 백문까지 선생님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마음대로 선생님이 조절해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급하면 화장실도 급하면 뭐 체면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죠. 선생님들 막 그렇게 그 체면 구겨가면서 이렇게 화장실 가본 적 있어요? 네? 어쨌든 막 급하면 뭐 다 필요 없잖아요. 막. 응? 실수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막 뛰어서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입술을 뭐냐면 비문이라고 합니다. 비문. 날 비자를 써서 비문. 그 다음에 비문 다음에 이 이빨을 뭐냐면 치문 그래요. 치문. 그 다음에 이 목구멍을 뭐라고 하면 입문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흠문이라고도 합니다. 입문이라고도 하고 흠문이라고도 한다. 거기서는 지금 입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흡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위상부 위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분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자가 선생님 여기가 뿜을 분자인데 여기는 그 입구변이 없네요. 이 분자 이 입구변이 있습니다. 입구변이 있는 분문. 그 다음에 위 아래쪽을 유문 그럽니다. 그게 극할 유자죠. 유문. 그 다음에 대장과 소장이 만나는 부분을 남문. 그 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나가는 항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백문 그렇다. 그래서 7개의 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7개의 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음식이 지나는 그 통로다라는 얘기.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뭔가 그쪽에서 음식이 뭐를 변해서 변화됐어. 소화라는 개념이죠. 아까 소화라는 건 뭐라고요? 변화됐다고. 뭔가가 물질이 기운으로서 변화돼 버렸다. 그것이 지금 음식이라는 건 물질이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기로서 변해서 오행의 기운으로서 변해서 우리 몸에서 쓰고 나머지는 탁기로 빠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음식과
똑같은 선생님들이 오늘 먹은 만약에 밥과 선생님들이 배설한 그 배설의 변이 있다면 그것의 차이는 그 안에 오행의 기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안에 기운이 있냐 없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양가가 있냐 없냐, 있으면 음식이었고 다 빠져서 없으면 이번에는 탁 끼인 변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 수의적 기관인 비문과 신문, 그 다음에 인문을 통과하는 것과 불수의적 기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기관, 분문, 유문, 남문, 백문, 그 7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풋, 아웃풋, 먹고 배설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먹었던 것이 천기와 탁기로 나눈다. 위에서 천기와 탁기로 나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죽이 됐다는 거예요. 죽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이 죽이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한의학적 설명으로 하면 천기와 청한 기운과 탁한 기운으로 지금 나눠졌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이 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을 이제 식이라는 것이 죽이 됐다는 얘기는 천기와 탁기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다시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지금 먹은 물질이 선생님 눈에 보였던 물질이 뭘로 변했다고요? 기라는 것으로 변모해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양방학적으로 설명하면 선생님들이 저게 뭐 영양이 지금 뽑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변했다라고 설명하지만 한약에서는 뭐다? 기가 벌써 기운이라는 것이 발생됐다. 자, 이 천기와 탁기라는 것은 뭘로 갈까요? 나중에 변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기 중에 우리 천기를 선생님들이 쓸 거예요. 나중에 이 천기라는 것이 뭘로? 혈로, 또 하나 뭘로? 영양으로, 그죠? 영양으로. 다음에 또 뭘로 갈까요? 우리 몸의 그 중요한 정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것을 포괄하는 말이 뭐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 진액이겠죠, 그죠? 진액으로 가겠죠. 먹은 선생들의 이 음식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수곡이 선생님들이 드신 그 수곡이라는 것이 죽이 되고 그 죽이 천기와 탁기로 변하고 천기와 탁기가 변했다는 것은 벌써 우리 몸에서 하나는 진액으로 하나는 변으로 그 진액 안에는 혈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이 되고 그죠? 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분문과 유문에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탕제들이 뭐냐면 사문자탕이라는 것도 쓰지만 조이승기탕이라는 것도 나중에 쓸 겁니다. 조이승기탕이라는 것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소승기탕, 그 다음에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대승기탕이라는 그런 승기탕 종류들도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승기탕과 대승기탕은 선생님이 소승기탕은 우리가 변을 뺄 때 우리가 이제 쓰는데 소승기탕은 대왕, 지실, 후반 그죠? 그 세 가지만 갖고 쓰는 것이 소승기탕. 대승기탕은 그 안에다 하나 더 포함된 거죠. 망초라는 것을 더 포함시켜서 망초예요, 망초. 문장 통달을 더 빠르게 시켜주는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그러니까 소자가 나오면 항상 왜 소자를 썼을까요? 뭔가가 꼭 필요해서 썼어요. 그래서 소자가 있으면 항상 선생님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대자도 있습니다. 소승이탕 그러면 대승이탕, 소곤중탕 그러면 대곤중탕, 소시오탕 그러면 대시오탕. 희한하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꼭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대소를 구별해 놨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혹시 소시오탕을 공부했을 때 나중에는 뭐까지 한번 이렇게 들춰봐야 되냐면, 대시오탕은 뭔가, 소곤중탕이 있다면 대곤중탕은 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소승기탕이 있다면 대승기탕은 뭐냐 라는 것 한 번씩 선생님들이 눈여겨보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소시오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삼근법으로서 우리가 한열왕래 열 같은 거 뭔가를 풀어주는 형식이라면, 대시오탕은 우리가 신경성 변비 같은 데도 대시오탕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8페이지 볼게요. 음식이 이제 완에서 반죽 시작했다. 그것이 뭐냐면 죽상을 만든다는 거죠. 죽상. 그래서 음식이 그 위에 보면 청기 곱하기 탁기 곱하기 습, 세 가지로 변해서 뭐 한다고요? 죽상으로 된다. 그 죽상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화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그 소화라는 것은 청탁을 분리했다. 청기와 탁기로 지금 나눴다. 만약에 청기와 탁기로 지금 되지 않았다. 지금 음식이 죽상이 되는데 청기, 탁기, 습으로 지금 나눠지지 못했다. 라는 말은 다른 얘기라고 무슨 얘기일까요? 그죠. 그것이 숙식이라는 거예요. 숙식. 음식이 지금 뭔가 분해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분해돼야 우리가 쓸 건데, 어떻게? 탁기는 내보내고 변으로 빼낼 것이고, 이 청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혈, 영이라는 것을, 영양 이런 것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분리를 못한다면 분리 자체가 안 돼. 그죠? 우리가 다 숙식의 의미로 삼고 있겠다. 그래서 음식은 뭐부터 시작한다? 죽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죽상은 청기와 탁기로 분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자, 밑에 보면 7충문에서 유문에서 난문입니다. 분문은 위쪽이라고 그랬죠. 위쪽. 위의 상부가 분문. 그 다음에 위의 아래쪽. 그 분문을 열어서 뭔가를 내려보는 것을 유문이라는 거죠. 그 유문. 근데 그 유문과 다시 소장과 심의장이 만나는 난문. 그래서 유문에서 난문은 뭐만 흡수한다고요? 청기만 흡수하고. 그 흡수한 것을 생화. 흡수하는 것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흡수하는 것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흡수를 제가 생화라고 했잖아요. 소화, 생화, 운화라고 했잖아요. 자, 위라는 것에서, 선생님들, 위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은 이제 우리가 수곡이라고 그랬죠. 자, 음식이라고 하기도 되고, 뭐 수곡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자, 이 수곡은 청기라는 것과 탁기라는 것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청기와 탁기로 나눌 거예요. 이 청기와 탁기로 나눴는데, 이 청기와 탁기를 나눈 것을 다시 이것은 뭘로? 이것은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위에서 어디로? 소장, 그 다음에 대장으로 계속 내려갈 거죠. 뭘로 빠기 위해서? 변으로 빼기 위해서, 대소변으로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청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건데, 이 청기를
다시 한번 분리하는 거죠. 뭘로? 청기와 탁기로 다시 한번 분리할 겁니다. 이것을 뒤로 뺄 거예요. 변으로. 자, 그러면 이 청기를 가지고 다시 자, 여기서의 작용은 어디였냐면 위였어요. 위에서 이 작용을 했어요. 자, 지금 유문에서 남문 사이가 뭐냐면 여기 뭐냐면 이 소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소장. 네, 소장에서 하는 일은 다시 그것을 수성화물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소화를 한다고. 소화의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친다고. 그 소화의 과정을 다시 한번 소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뭐냐면 이 청기를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청탁으로 분리하는 것.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그죠 비별 청탁이라는 거죠. 비별 청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소화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분별하겠다. 뭘로? 청탁으로. 그래서 청기 중에 청기는 우리가 뭘로? 운화시키기 위해서 영양으로. 청기 중에 탁기는 어디로? 이것은 위기로. 맞나요? 우리 몸을 방어하는 위기로 가겠다라는. 청기 중에 이 청기를 다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누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지금 우리 선생님 이제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이것은 소화의 과정이었다면 이것은 무슨 과정? 이것은 생화의 과정이라고요. 생화.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탁을 분리해서 지금 내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제 비주 승청에서 그죠? 맞나요? 비주 승청입니다. 비장이 한 것이 뭐냐면 승청한대요. 청기를 가지고 위로 끌어올라간대요. 이 말이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운화라는 거죠. 운화. 비주 승청에서 다시 이제는 운화의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 청기를 끌고 자, 이 청기 중에 청기라는 것은 청기 중에 청기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그린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이 그림이 어떻게 가야 사실 맞냐면 이런 거죠. 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쪽 어디서 이 소장 여기가 소장이라면 이 자리에서 뭘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청탁을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청기와 탁기로 여기서 분리하는 거죠. 자, 이제 옆에서 아까 그림은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것은 위기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청기 중에 청기니까 이 청기 중에 청기를 가지고 다시 나눴으니까 이것은 뭘로? 운화하기 위해서 운화로 지금 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영양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영양이라고 할까요? 영양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영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쓴 것을 누가 쓰냐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비장이라는 애가 뭘 한다고요? 이 기운을 끌고 자, 우리 몸에서 심장이 있다면 이 심장 위에 있는 어디? 이 폐. 이 폐에 이게 폐라면 폐 위까지 이것을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비주 승청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주 승청은 뭐하고 반대되는 말이라고요? 위라는 것은 청탁을 분리해서 밑으로 끌어내려줘요. 어디로? 소장으로. 그래서 뭐냐면 비위는 표리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기 쉽게 뭐라고 하냐면 비장이라는 애는
승청 위로 오르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 표리장기인 위는 이건 위잖아요. 위라는 것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 물론 죽상에 관심이 있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강탁이라고 해요. 뭐다? 탁기를 밑으로 내리는 데 관심 있는 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반대 개념이에요. 똑같은 표리장기인데 비위라고 하지만 표리장기지만 뭐 한다고요? 하나는 위로 올리는 작업, 하나는 밑으로 내리는 작업. 그래서 위로 올리는 것을 이 영향을 끌고 어디로 가진다고요? 이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우리 몸의 단중이라는 자리라고. 단중. 그죠? 단중 그래요, 단중. 이 자리에 끌고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비주승점. 그래서 이 여기서 뭐를 만나요? 하늘의 천기라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자, 호흡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천기, 하늘의 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 기는 뭐라고도 하고 천기라고도 해요. 여기서 이 천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음식에서 나온 천기라는 맑은 기운이라는 것과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맑은 기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선생님이 이 천기라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공기가 나고 황사가 있고 이런 공기는 천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지만 우리가 마셔야 되는 공기는 지금 저 산에서 지금 그 맑은 공기가 진짜 천기인 거지.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세대가 이렇게 매연이 많고 황사가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옛날에 뭐 거기서 무슨 피워봐야 뭐 불 피워서 나오는 연기밖에 없었을 텐데 무슨 공기가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밝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천기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의 이런 과정을 누가 설명해서 글로 쓴다면 하늘의 호흡의 천기라는 말은 써도 이 천기라는 말은 안 썼을 거예요. 천기가 아니니까. 맞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후세대가 물을 사 먹고 공기를 사 마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천기와 이 천기,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 유명한 종기라는 거죠. 이 종기를 해가 심장을 통해서 우리 전신에 뿌려지는 것, 자, 머리에서 발까지 전신에 뿌려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응? 이 일련의 과정,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 영향을 다 퍼뜨리는 것을 그걸 뭐라 한다? 뭐라는 거예요? 그거 문화라는 거죠. 그게 문화지. 이 운자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 운자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옛날에 이 전차잖아요, 전차. 네? 전차가 이것은 옛날에 문자를 보면 이게 이 쌓을 포자예요, 쌓을 포자. 그래서 이 전차를 이렇게 에워 쌌다고요. 지금의 선생님들이 이 병사들이 전차의 개념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탱크가 지나가면 탱크만 가는 줄 알아요? 탱크 옆에 누가 가요? 보병. 네, 보병. 그죠? 옛날에 이 전차가 이 말 내필에 이 뒤에 전차로 타면 세 사람이 타요. 말 뒤에 세 사람이 타. 그 전차를 그러면 호위하려면 몇 명의? 10명의 군사가 따라 들어가요. 병사가, 그 보병이. 그것을 일승이라고 써요. 일승. 그러니까 옛날에 뭐 400승, 뭐 4000승 그러면 그 말이 4 곱하기 40 몇 면을 해요, 진짜. 4000승. 16,000. 인호는 12,000. 그 밑에 보병은 4만. 그러니까 4,000승이라는 그 옛날에 저 중국에서 싸움할 때 그런 얘기 나오면 아마 어마어마한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 그러면 군대는 4,000명을 기준으로 군대라고요. 4,000명이 안 되면 군대라고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움직이는 거. 근데 이것이 지금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것이 뭐냐면 이거 쉬엄쉬엄 갈착이죠. 쉬엄쉬엄 서서히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가 이렇게 서서히 뭔가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는 뜻이냐. 움직인다.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뭐한다? 변화시킵니다. 움직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